선거 경영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치평론가로 지금 활동 중이고요. 정치경영 컨설팅 주식회사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 연구관으로 지금 입법조사처의 전신조직 입법조사분석실에서 근무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특강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말에 선거운동 가이드북인 선거경영을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발간을 계기로 해서 그 책 내용 중심으로 해서 출마자 그리고 참모진에게 유용한 선거운동 방법론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 특강을 개설을 했습니다. 제 책 표지 내용 지금 밑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는 사전 준비 부분입니다. 이미 출마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내용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출마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사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출마를 여러 번 하셨던 분들, 또 정치를 좀 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 자기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네. 정치 지금 하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특강 지금 보시는 거겠죠? 네. 선거 준비도 당연히 하시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하시란 말씀이고요.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일단 3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스탑워치 켜서 시간을 재셔도 좋고요. 또는 휴대폰 녹음기를 켜셔도 됩니다. 네. 자, 시작. 너무 빨랐나요? 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3분까지 제가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일단 먼저 출마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하려고 하는 분들은 동기도 좀 분명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출마하겠다, 또 정치하겠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에 선거운동하러 다니시면 의외로 이런 질문 던지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그러면 어떤 소문이 돌까요? 그 유권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왜 정치하려고 하는지 물었더니 답도 제대로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3분 시간 드리고 한번 녹음 또는 녹화를 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1분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답변을 하시고요. 이거를 셀프 카메라 형태로 해서 앞에 놓고 본인 얼굴 보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걸 찍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1분 동안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까요? 네. 시작. 네, 이번에도 1분 제가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셨으면 이제 그걸 재생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마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지점이 아마 눈에 좀 들어올 겁니다. 우선 내 태도, 말할 때 뭐 특별한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간투사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좀 눈을 딴 데를 쳐다보기도 하고, 고개를 많이 흔들기도 하고, 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내용이죠. 내용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았는가. 예. 또 그게 효율적으로 잘 축약이 돼서 포함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거를요, 옆에 이렇게 종이를 놓으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도면에서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내용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정당 공천 받으려고 하면 공천심사위원회 심의과정 반드시 거쳐야 하죠. 공천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으러 가면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가서 답변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경쟁자 여러 명과 더불어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대체로 경쟁자들하고 함께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공천심사위원들이 1분 스피치를 시키죠, 요즘에. 네, 1분 동안에 자기소개도 좋고, 뭐 하여튼, 왜 출마를 했는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 1분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물론, 이 1분 스피치만으로 공천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할 때 이게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경선에 몇 명을 붙일 거냐, 이 지역은 2명을 붙일 거냐, 3명을 붙일 거냐. 그런데 5명이 나왔어, 6명이 나왔어. 그러면 1차 컷오프를 진행을 하죠. 예, 그 과정에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1분 답변으로 일단 여러분은 공천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유권자들 역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출마 동기가 분명하구나.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구나. 예, 이렇게 딱 각인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나만의 좀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그런 출마 동기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더 설득력을 갖겠죠. 네. 그 출마 동기는 뭐 대국적 동기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지역적 동기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뭐 기타 사회적 동기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경제 전문가라면, 네, 우리 경제 상황이 좀 이런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보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출마 동기를 설명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당신이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뭐 유권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문 툭툭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경쟁자가 많죠. 네. 많은 경우에는 뭐 한 10명도 되기도 하고, 뭐 적어도 한 대여섯 명은 무소속, 다른 정당 출신들 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출마자에 비해서 내가 갖는 강점을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도 3분 동안 답변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축약을 해서 1분 동안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내용, 태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눈에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태도 부분은 이 동영상 몇 번 보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단기간에. 의식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고개를 자꾸 좌우로 흔드네. 또는 눈이 좀 자꾸 시선이 엉뚱한 데로 가네.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1분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글자로 이걸 옮기면 대략 한 500자 내지 600자 정도 돼요. 말이 빠른 사람은 600자, 말이 느린 사람은 500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거, 또 기자들이 답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략 600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는 500자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1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글자로 옮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이게. 네. 자,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시죠? 기사 중에서 보면 단신 기사들 있어요. 자, 그 단신 기사들 내용이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기사 보실 때 이게 짧다고 느껴지세요? 또는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짧지만 들어가야 될 내용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잘 준비를 하면 1분 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밑에 차트를 제가 지금 제시를 해놨어요. 네. 자, 신문 기사들이 대체로 이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헤드라인 뽑죠. 여러분들이 그 헤드라인을 보고 보통 기사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언론사에서는 이 포털에 올릴 때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광고 수입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네. 클릭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헤드라인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말도 두 갈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신 기사 내용과 비슷한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전달력이 높아지고 각인 효과도 더 커진다. 이 점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라인은 결론이죠. 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결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 만들어 드렸는데, A4 용지에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전에 한번 적어 보시면 1분 스피치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내 강점을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강점을 가장 상징적으로 응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헤드라인을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이제 1, 2, 3로 적고, 1-1, 1-2, 1-3, 2-1, 2-2, 2-3 이런 식으로 짧게 기술을 하시면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처음엔 어렵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이랬을 때 훨씬 타인들에 비해서 각인 효과가 높아진다. 전달력이 높아진다. 이거를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분 스피치에 익숙해지면 또 어떤 강점이 있느냐? 요즘 TV 토론 많이 합니다. 예, 출마자들.
여러 사람이 앉아서 서로 공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정책 공약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보면 시간에 쫓겨서 말을 못하는 경우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대선 후보 TV 토론 이런 거 보셨죠? 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후보는 뭐 서론만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기 시간이 없어갖고, 예, 또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제대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 자, 자기 시간을 알뜰하게 잘 활용한다면 요즘 같은 이런 그 미디어 시대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특강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치다.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여기 참고해 보시고 제 공용 전화번호 또 알려드릴 테니까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남겨도 됩니다. 또 제 이메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쓴 책 선거 경영도 지금 출간돼서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하시다는 점.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선거 경영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출마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 참모진들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 경영 특강은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